아, 네, 지금 잠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유, 예, 춥긴 한데 그래도 춥긴 해도 덜덜덜 떨면서 방송하는 게 낫지. 따뜻해가지고 이게 졸려서 방송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냉기 어린 가운데 방송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 문을 잠깐 열었습니다. 예. 오늘 좀 일러를 돌렸어요. 보일러를 좀 돌렸습니다. 네. 자, 뭐 전두환 얘기하셨네요. 우리 송천일후 내 차 타고 금강산 가기님. 전두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전두환을 뭐 저희 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두환이야 애저녁에 어? 시민들이 반대하건 비판하건 비난하건 어? 신경 안 쓰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5.18 그 보험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골프장 갈 생각이 나고 호화식당 가가지고 점심 처먹으면서 12.12를 자축하고 아주 뭐 염치라는 것은 쌈 싸먹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전두환은 뭐 그렇다 치고요. 김장환 씨가 문제예요. 김장환 목사. 미국 쪽 인사들하고 많이 한다는 이유로 지금의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도 마구 주무르던 현 정부에서도 그 김장환 목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제가 미국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트럼프입니다. 트럼프하고 한국 쪽에 네트워킹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장환 목사입니다. 오랜 네오콘의 친구거든요. 어찌 보면 이분의 그 일생은 대한민국보다는 미 합중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이 있죠? 밤에 그 AM 방송이 있습니다. FM 말고 AM 방송이 있는데 AM 방송으로 지금 뭐가 방송되고 있냐면요.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이 방송되고 있어요. 한국어 방송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소리나 자유아시아 방송은 기독교 쪽 방송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가 예산 대서 만드는 방송이에요. 물론 한국말로 만드는 방송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주장을 한국말로 해서 방송하는 것이고 그거를 복음 방송인 극동 방송이 AM 방송을 통해서 AM 방송이 밤에는 저기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거든요. 중국, 러시아까지. 이런 데다 송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방송을 지금 한국 방송 전파로 실어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에다 보낸다면 이게 동의가 됩니까? 전파는 기본적으로 김장한 목사 거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에요. 국민 여러분의 것인 전파에다가 미국 방송을 실어서 내보낸다? 이상한 방송 맞아요. 복음을 빙자해서 미국의 이 극우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한 목사. 안 그런가요? 5.18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방송 진행하던 PD가 교체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게 저희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죠. 제가 그래서 지금 5.18의 그 시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하고 친구 먹고 있는 김장환 목사의 극동방송에 대해서 이거 호남에 계신 우리 시민들 또 기독교인들이 좀 그 실상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제 평화나무가 전두환의 벗 극동방송 이런 제목의 차량용 스티커를 뿌릴까 합니다. 예. 사실 극동방송 많이 들으세요 하면서 극동방송 그리고 주파수 이렇게 박힌 그 스티커가 많이 배부되잖아요. 그죠? 전두환의 벗 극동방송 이렇게 해서 한번 호남 지역에 뿌리면 어떨까? 호남에 방송이 많아요. 극동방송이. 저기 전북 극동방송이 있고요. 그 전북 극동방송 지사가 저기 익산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이 있고요.
목포 극동방송이 있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아마 여수에 있을 거예요. 어이구, 뭐 무려 4개나 있네요. 4군데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또 전라북도 전주시에다가 이 스티커를 뿌려가지고 시민은 물론이고 극동방송의 애청자가 돼야 할 기독교인들도 이 실상을 알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미리다님, 극동방송 후원금 안 보내셔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많아요. 응? 그렇죠. 분노의 파주님. 극동, 반도 이런 표현 자체가 이거는 미국적 시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지도로 보면 극동, 동쪽 끝에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극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세계 지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좌로는 유럽, 유라시아, 우로는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세계 지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지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김용민 씨의 그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극동방송 사장하는 건데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름부터 바꿀게요. 예. 이름도 정했어요. 복음방송 어떻습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방송.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극동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방송은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담이 좀 길었습니다. 자, 지금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4더하기1 협상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놓고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좋다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원안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이거 갖고 한번 본회의에 상정해 보자. 근데 이게 225 더하기 75는 지역구 당선자가 보다 많을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카드예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정의당 의원들이 지지해도 이거는 이제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요. 부결될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소선거구제로 가는 거예요.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로 가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익이지. 기존 선거제도로 가면은. 그래서 정의당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기득권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그런 게 전혀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쪽도 나름대로 어떤 관철해야 될 이익이란 것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 일부, 여기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실은 뜻을 모아서 통과를 시켜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 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의당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만큼 양보했는데 또 양보하라는 얘기냐, 캡을 씌우는 이런 일을 왜 또 요구하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참 그래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 논리를 앞세운다.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정의당이 생떼를 쓴다? 그렇게 또 정의당도 양보한 부분도 많고, 275대 75로, 275래요. 235대, 225대 75, 225대 75로 했다가 250대 50으로 많이 줄여온 건데, 하여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 나이세스님을 비롯한 우리 애청자분들 상당수는 정의당이 지금 너무 황금알을 더 갖겠다고 거위의 배를 가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이 의견도 굉장히 또 합리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하긴 뭔가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김용민이가 답을 내놓겠습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건 한국당도 겉으로는 의원 정수 확대 반대한다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에 있어서 지역구를 줄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TK, PK에서 선전하면은 기존의 어떤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의원 정수 확대. 이게 사실은 진짜 답인데,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쉽게 그 카드를 만지지 못하고 있어요. 대타협은 이런 걸로 해야 됩니다. 예. 의원 정수 확대로 갑시다. 대신에 각 개인들, 국회의원들의 세비 수입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인의 총량을 맞추고 의원 정수를 한 350명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비례대표도 늘리고 뭐 지역구도 그대로 유지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프레드님은 의원 정수 확대하자고 하면 그 책임은 모두 민주당이 떠맡게 된다. 아니 여야 5당이 다 합의하면은 국민들한테 다 욕을 먹게 하겠죠. 민주당이 더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게 무슨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만 심판을 받습니까? 민주당만 이 뒷감당 다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와서 의원 정수 확대가 갑자기 되나요? 근데 말이죠. 4 더하기 1이 1010만구 그때 합의됐다 하더라도 아마 자유한국당은 우리하고 합의 없이 게임의 룰을 정했다라면서 발광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의원 정수 확대를 하게 되면은 선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들이 한국당에 대해서 이대로라면은 너희들 좀 혼나야 된다라는 그 민심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광고 좀 만나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닷컴 송구영신 이벤트 후기. 이런 광고 자체 PR 광고가 나오는 거 보니까 광고주가 줄어들었나? 예? 김용민 TV 광고가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그래요. 자, 12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의 구매 후기 이벤트 진행합니다. 김용민닷컴에는 검증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상품들이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많은 성원을 보여주셨어요. 예, 정말 만족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약간 어떤 내용이든 지난 한 해 동안 김용민닷컴과 함께했던 일에 어떤 일상의 후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총 200만 원 상당의 마켓 최고 인기 상품들을 선물로 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의 글을 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이 원안에서 자꾸 후퇴하는 것이 민주당 기득권 챙기기라고 협상장 안팎에서 여론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한겨레 일면 제목도 그래요. 제목이 뭡니까 봅시다. 일면 제목이 선거개혁 초심 잃고 기득권 집착하는 민주당. 그래요. 이런 제목을 지금 오늘 한겨레가 달았는데 민주당은 많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로 한 이상 민주당 10석 이상의 손해는 너무나 자명한 것. 한두 석 더 벌자고 이러는 것이 아닌 걸 정의당도 잘 알면서도 벌이는 일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정의당을 상대로 내가 더 먹어야겠다. 야, 니네 거 좀 더 내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4 더하기 1 협상이에요. 4 더하기 1. 여기서 1은 민주당이고 4가 누굽니까? 정의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입니다. 4 더하기 1. 넷을 다 한 묶음으로 하나로 결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이익 보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가면은 민주당은 더 이득이죠. 그렇잖아요. 비례대표를 얼마든지 가져가도 되고 또 지역구를 또 얼마든지 가져가도 되는 기존 선거제도가 훨씬 민주당에게는 이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의 민주당이 기득권에 집착한다 이런 얘기는 좀 억울한 면이 많아요. 민주당한테는. 김성회 소장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애초 선거법 개정 원안으로 법 개정을 하면은 호남에서도 다수 의석이 없어지고 비례에서도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선거법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결심을 했다. 공수처법도 계약이니 뭐니 타협을 중단하고 전부 원안으로 상정해서 공개 투표에 붙이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오른 원안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와는 다른 결의 또 안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225대 75 그리고 연동률 50% 이거 아니에요. 이게 원안 아닙니까 이게. 선거제도 개편은 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뭐 권은희 안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백혜련 의원 안을 아마 상정을 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기소 독점권을 이제 바꿔서 공수처도 고위공직자 수사에 한해서는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경찰이 첫 번째 수사,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입맛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면은 그 참 검찰로서는 화가 날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그 수사를 기초로 해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잘못 아니고서는 경찰이 수사해온 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안을 그대로 올린다는 건데 만약에 올려서 4 더하기 1 4 더하기 1 이 협의체가 깨져가지고 각자 찬성할 건 찬성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이래버린다면은 뭐 그러면 자유한국당만 좋은 일 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 큰 수를 던졌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예. 뭐 오늘 뒤늦게라도 좀 협상이 이루어져서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해가지고 최선의 답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개혁적 민주시민들의 그런 생각이긴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다 솔직하게 닦아놓고 얘기하자. 이게 제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의원 정수 확대하자는 겁니다. 지금 늦었다. 예,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까지 들어와서 야, 우리 다 같이 욕을 바가지로 먹자. 다 같이 먹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정치 개혁의 함의가 있는 의원 정수 확대니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다만 저희들이 받는 세비의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설득 왜 못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참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엉뚱한 놈들 뽑아놓고 말이죠. 엉뚱한 놈들 뽑아놓고 왜 그 뽑힌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물어요. 그 나쁜 놈들은 안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원 정수 늘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의원 정수를 도리어 줄이자. 혹은 뭐 세비를 줄이자. 세비 줄이면요 의정활동의 질이 떨어지고요. 또 그리고 의원들 수를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항상 당선되는 놈들은 계속 당선되고요. 지역 정치에 기대는 놈들은 항상 당선되고 그래서 우리 정치는 더 타락하고 더 맛을 잃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이런 컵을 들고 있는데 컵에 이게 담겨 있는 물이 맛있다 보리차. 보리차를 넣고 말이죠. 물을 많이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진하지. 요건 진해. 근데 대야에다 한번 부어봐요. 똑같은 그 보리차. 그걸 넣고 물 끓여봐요. 많이 묽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국회 그 탁도
탁도가 많이 나아질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빤스당, 우공당 다 들어가서 아사리 판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왜 국민들을 서로 못 믿으시죠? 아니 빤스당 그리고 저기 공화당 국민들이 다 바보는 아니잖아요. 지금 300석 갖고도 빤스당 못 들어갈 것 같아요? 3%만 넘어가면 국회에 진입하는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팔부처님 정의당 손절하라고 그러는데 정의당 빼고 가자고? 아이고 참. 정의당 안 찍어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자유죠. 예? 정의당 찍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반말하고 말이야. 이러면 곤란하지. 반박은 할 수 있는데 자꾸 반말을 해버리면 이렇게 차단이 됩니다. 너 반말해서 차단한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마. 반말하면 차단해 나는. 자, 의원 정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고은 뉴스톱 기자가 예전에 YTN 라디오 나와서 했던 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적은 편에 속하다. OECD 34개 나라 국회의원 정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국민 수에 비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는 3개 나라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이런 정도인데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OECD 평균은 0.97명인데 한국은 0.58명에 그쳤다는 겁니다. 다 0%대에 같지만은 0명대인 것 같지만은 이게 달라요. OECD 평균치를 맞추자고 한다면은 국회의원 수가 200명 정도 늘어난 502명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처럼 상하원 구분 없이 단원제로 운영되는 15개 나라 중에서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가장 적었다는 것이죠.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적은데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그런데 OECD 회원국 중 높아요. 세비를 줄여라. 이런 얘기죠. GDP의 5.24배입니다. 의원 정수 늘리고 세비는 굳히고 그렇다면은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1인당 세비 줄이고 의원 정수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밭을 간다님 말씀처럼. 네. 저기 지금 게시판 보니까 말이죠. 저한테 화풀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제해 주시고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다고 제가 화풀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고 반말이나 해대가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왜 정의당 손절 안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촛불을 같이 든 시민들을 기본적으로 동지로 여긴다고. 자기하고 생각 다르다고 막 비난하고 욕설 퍼붓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의원 정수 확대가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제는 정말 몇몇 소수 300명에 국한된 자들에게 기득권이 집중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논란은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 많아지면 말이죠.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렇게 해서 소수 코딱지만한 그런 사람 몇으로도 세상을 뒤흔드는 적폐의 논리를 대변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의원 정수 늘리는 게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이 답입니다. 아니 무슨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의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불만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기득권 논리 아니에요. 기득권 논리. 100명 갖고 이 나라의 진보를 막는 이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100명만 갖고도 이 구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까? 보다 많은 이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특정 지역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지역 정당으로서 지역주의를 붙잡고 그 망령을 붙잡고 정치를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 자들
계속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응? 보다 많은 이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비례대표 늘어난다고 그게 꼭 정의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잣대는 같이 해야지. 이게 무슨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당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마타도어 펼치고 있는 한국당 논리를 똑같이 복창하면 어떡합니까? 국민 80%가 의원 수 늘린 거 반대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정보를 드린 거예요. 이런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의원 정수를 늘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이루어졌나요? 단순히 인상만으로 이 나쁜 국회의원들이 더 수가 늘어난다.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 더 늘어난다. 아니 사람 수가 늘어나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기득권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반대할 때는 서상히 설명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세상 따로 있고 국민의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성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줄어들까 봐. 파이가 작아지면 어떡하나.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지금 이거 누구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당을 대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요. 비례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늘리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 수, 여러분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의 주장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철원 그리고 홍천, 횡성까지인가 인제까지 아마 다 포괄할 거예요. 서울시의 몇 배가 되는 광활한 이 면적의 국회의원 한 명 나옵니다. 그들에게 국회는 너무나 먼 곳이에요. 농어촌의 국회의원 줄여야 됩니까? 인구수에 맞게? 줄여야 되나요?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아이고 우리 지역이 넓으니까 뭐 일일이 어떻게 그걸 다 제가 해드립니까? 일일이 어떻게 다 제가 해결해 드립니까?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 참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정의당이 조국도 배신하고, 뭐 노무현도 배신하고,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정의당 반대하시는 분들은요, 예, 아예 뭐 근원적으로 나쁜 당이다. 뭐 지금 정의당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어요. 틀림없이. 저도 무슨 뭐 기득권 정당으로 몰아세우는 거는 민주당을, 정의당이 잘못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은 정의당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될 정당이고 아예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될 정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 방송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응? 실망할 수 있죠, 당연히. 그 정의당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태어나지조차 말아야 될 정당이고 배신자당이고 자유한국당하고 별 다르지 않은 당으로 보신다면은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국회의원 수 늘리고 세비는 동결. 아니 이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정의당이 한 거 알고 계세요? 대통령의 임명을 인정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왜 욕을 먹어야 되죠? 다른 놈들은 아예 그냥 뭐 범죄자로 규정을 했는데 걔 중 제일 나아요. 민주당과 입장이 동일하진 않지만 내내 회의적인 스탠스였던 건 맞지만 결국에는 조국 임명 동의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유한국당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면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 나 참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똑같다. 이 논리하고 뭐가 달라요? 정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똑같다는 말이. 정의당 찬성했는데 반대한 줄 알아? 이거 봐, 뉴스를 제대로 다 안 보고 그냥 반대했지 그때 이러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입장이 있어서 정의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히 민주시민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건 뭐 같은 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인데, 태어나서는 안 될 정당, 아예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정당, 없애버려야 될 정당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참 슬픈 일이에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촛불 시민의 대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또 나홀로 이 촛불 혁명을 또한
온전히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당리당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요. 당연히 정의당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촛불 정권이 성공하고 촛불 국민이 성공하는 그런 정치를 앙망합니다. 근데 나한테 와서 왜 화를 내?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나 참. 이거 의원 정수 늘리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의원 정수 늘리자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정치를 위해서 그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잘못된 일인지, 혹시나 이것이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물론 우리나라 국회가 잘하는 게 없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잘못의 원인이 300석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한국당도 지금은 반대하지만 결국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일 거예요. 예. 모든 정당의 뜻을 다 하나로 모으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아마 그러할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제끼고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인영 대표가 참 굉장히 용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원칙대로 정도대로 간다.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작은 손해의 이익에 이렇게 경도돼 가지고 그것에 집착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정당들도 좀 화답하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공생의 원칙은 국리민복이죠. 국리민복. 예. 아휴, 참 쉽지 않네요. 예.